가장 먼저는 이게 병이거나 증상이 아닌지는 꼭 확인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제주도 한 달 살기라든지 내가 안 해봤던 새로운 경험이라든지 파랑새 쫓듯이 이런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재미없고 저것도 재미없고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오셔가지고 선생님 저 제주도 가서 한 달 살고 오려고요,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 심심치 않게 보거든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제 주변에서 여러분들이 재미없다 재밌는 놀이거리가 뭐가 없냐 뭐 이런 얘기들 서로 주고받는 예는 뭐 수도 없이 보는데요. 상당히 활력 있게 재밌게 즐거움을 어느 정도 느끼면서 살던 사람들이 매너리즘에 빠지고 즐거움을 느끼지 못할 때 그게 어떤 게 문제가 있는 거고 원인이 뭐고 좀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봤습니다. 저희 아들이 만으로 6살인데요. 얘를 보면은 어떨 땐 키우기가 너무 힘들기도 하지만 부러울 때도 있어요. 아침부터 일어나서 뭐 강아지처럼 댕댕거리면서 하루 종일 뛰어다니고 매일 웃고 떠들고 조잘대고 표정이 항상 밝아요. 뭐 이것도 좋아하고 저것도 좋아하고 별거 아닌 거에도 즐거워하고 막 장난치고 뭐 이런 모습들을 보는데요. 어떨 때는 나 쟤랑 좀 바꿔 살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나도 저랬을 때가 있었는데 난 도대체 요즘 사는 게 왜 이렇게 좀 무미건조하지? 재미가 없지? 뭐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좀 있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좀 생각을 해봤더니 어떨 때 우리가 좀 즐거운가, 사는데 재미를 느끼나 하는 거를 좀 한번 점검을 해봤어요. 일단은 현실적인 문제가 없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먹고 사는 문제, 건강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일단 없어야지 마음이 편하겠죠. 그리고 어린 아이들을 보면은 그 시기에는 모든 게 새롭지 않습니까? 뭐 하나를 해도 다 신기하고 새롭게 경험하는 거고 배우는 거고 새롭게 알아가는 거고 그런 좀 즐거움이 있는 것 같아요. 좀 어느 정도 나이가 들고 이러다 보면 더 이상 새로울 게 없다 뭐 이런 느낌들을 많이 받게 되죠. 이런 시기의 경험을 요즘 사람들은 노잼 시기 뭐 이렇게도 부르더라고요. 요때 정신과적으로 체크해 봐야 될 게 있어요. 가장 먼저는 이게 병이거나 증상이 아닌지는 꼭 확인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우울증의 대표적인 증상 중에 하나가 이와 유사한 현상이에요. 영어로는 에이패티, 무감동증이라고 해서 뭐가 다 재밌지가 않은 거예요. 옛날에 아주 재밌어 하던 드라마, 영화 이런 것도 즐겁지가 않고 슬픈 걸 봐도 슬프지가 않고 전반적으로 감정이 좀 둔감해진 이런 현상들을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사실은 우울증의 증상인 경우가 있고 우리가 모르고 지나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가 사는 게 너무나 무미건조하고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이렇지 않았었는데 이런 느낌이 든다면 반드시 체크해 봐야 될 게 내가 혹시 지금 우울증은 아닌지에 대해서 확인하고 넘어가 봐야 됩니다. 다음은 병적인 현상, 증상으로서의 즐거움이 사라지고 재미가 없고 뭐 이러지 않는 일반적인 형태의 즐거움이 사라지고 좀 매너리즘 시기에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매일 똑같이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삶이 새로워지는 방법이랄까? 첫 번째는 잘하면 뭐든지 재밌습니다. 아주 시시한 행위라도 재밌습니다. 그 예가 우리 어릴 때 딱지치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별것도 아니고 시시한 놀이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굉장히 몰두해서 했었잖아요. 딱지 많이 따고 더 많이 모으고 잘하면 그 별것도 아닌 시시한 행위가 굉장히 재밌었거든요. 지금 성인이 되어서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냥 적당히 하는 것보다는 어떤 행위더라도 어떤 일이더라도 더 잘하게 되면 그 자체로 얻는 즐거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얘기도 좀 강조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일어나서 먹고 자고 쉬고 하는 시간 이외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을 하면서 보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본업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본업을 억지로 버티면서 해야 되는 사람들한테는 인생이 곤욕일 것이고 본업이 뭔가 매끄럽고 순탄하게 돌아가는 사람들한테는 인생이 훨씬 더 즐거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좀 더 본업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는 어떤 일을 해나갈 때 있어서 다른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일 수도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의미가 있고 달성도 가능한 수준의 목표나 목적이 좀 필요합니다. 제 주변에서는 요즘에 달리기 많이 한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달리기 하는 사람들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처음에는 5km 달리기, 킬로미터당 페이스를 얼마보다 빠르게 달리기, 10km를 달리기, 10km를 일주일에 몇 번 이상 달리기, 20km를 안 쉬고
달릴 수 있게 되기, 하프 마라톤 나가보기, 풀코스 마라톤 나가보기, 뭐 이런 것들을 목표로 세우면서 이렇게 달리기 연습들을 하는 걸 봤는데요. 그 어떻게 보면 우리 어린 시절 딱지치기 하는 거랑 다를 바가 없어요. 어떤 사람들한테는 의미 없는 행위가 될 수도 있지만 그 목표를 설정하고 달리고 훈련하는 사람들한테는 그 하나하나의 성취가 굉장한 즐거움이 되기도 하거든요. 개인적으로 의미 있고 달성 가능한 수준의 목표나 목적을 꼭 세워보시라,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왕 해야 될 일이라면 수동적으로 하지 말고 능동적으로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돼요. 억지로 누가 시켜서 하는 일, 누가 요청해서 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아마도 발전도 좀 덜할 것이고 스스로 얻는 만족감도 좀 덜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왕 해야 될 일이라면 좀 더 능동적으로 접근해 보시라,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어떤 일이든 적당한 수준으로 해서는 재미도 즐거움도 보상도 없습니다. 누구나 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물이 100도가 넘어가야 끓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임계점을 넘어서는 노력이 있어야지만 깊이 있는 발전이 생기고 만족감도 오게 되고 보상도 주어지게 되고 그렇다고 믿습니다. 흔한 예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인데요. 생활의 달인 보면은 국물 하나를 내기 위해 몇 날 며칠에 걸쳐서 재료를 준비하고 국물을 내고 본인만 알고 있는 여러 가지 복잡한 단계를 거쳐서 음식을 만들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그런 분들의 표정을 보면은 정말 진지하고 또 거기에 빠져 있고 즐거워하는 거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어떤 일을 하려면 푹 빠져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는 거예요. 얇고 넓게 이것도 조금 해보고 저것도 조금 해보고 하는 그런 새로운 경험들도 있겠지만 한 가지 경험을 가지고 깊게 빠져들면서 어디까지 파고드느냐에 따라서 발견할 수 있는 새로운 경험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즐거움이나 만족감 같은 것들을 분명히 경험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쫓고자 하는 삶의 재미, 흥미, 만족감 이런 것이 제주도 한 달 살기라든지 내가 안 해봤던 새로운 경험이라든지 파랑새 쫓듯이 이런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반복하고 있는 일상 속에서 얼마나 깊이 있게 새롭게 재발견해내느냐에 따라서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